피터와 미호크는 치열하게 겨루고 있었고, 미호크는 애시당초 류마가 부활할 때까지 시간을 보낼 목적이었기에 최대한 거리를 벌리며 피터를 막아서고 있었고, 결국 류마가 부활할 때까지 버텨내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체력적으로는 불사의 힘을 가진 피터가 훨씬 유리했고, 결국 피터는 거리를 좁히는 데 성공하였고, 백호의 폼으로 변화한 뒤 자신의 앞발에 배황색 패기를 휘감아 미호크를 그대로 내려 찍어버렸고, 미호크는 자신의 검 흑도요로로 피터의 공격을 막아내지만 피터의 힘이 예상보다 훨씬 강했기에 미호크는 그대로 땅에 처박힌 뒤 튕겨져 날아갑니다. 그리고 피터는 번개를 소환하여 그대로 미호크를 노리나 미호크는 땅에 처박힌 뒤 튕겨져 날아가면서도 자세를 다잡으며 피터의 번개를 베어버리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피터의 맹공은 끝이 나지 않았고, 피터는 곧바로 아성의 집합체를 사용하여 자신의 전신에 배황색 패기와 무장색 패기 그리고 번개를 휘감은 뒤 매우 빠른 속도로 미호크에게 돌진하여 미호크를 들이박아 버렸고, 미호크는 전신이 으스러지는 고통을 받으며 피를 토해냅니다. 피터는 아성의 집합체를 사용하여 미호크에게 치명상을 넣은 뒤 매눈 쥐새끼처럼 도망다니는 것도 이젠 끝이다 라고 말했고, 미호크는 섬 전체에 느껴지는 류마의 기운을 느끼며 이 정도 폐황색 패기는 분명 도실 류마겠지. 우선 소기의 목적은 달성한 건가? 그렇다면 나도 더는 소극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없겠군. 오로성 피터, 전력을 다해 부딪혀주마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피터는 코웃음을 치며 전투 스타일을 바꾼다는데 실력차를 뒤집을 순 없다. 네 녀석은 결코 나를 이기지 못한다 라고 소리쳤고, 피터는 백뇌천하 신도를 사용하였고 하얗고 성스러운 번개를 소환하여 미호크를 공격하였고, 미호크는 자신의 검끝에 패기를 집중시킨 뒤 흑참 천무를 사용하여 피터의 공격을 막아서려 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미호크의 흑참 천무와 피터의 백뇌천하 신돌이 충돌하며 섬 전체가 울릴 만큼 강력한 충돌이 이어졌고, 피터의 예상과는 달리 미호크의 참격이 피터의 회심의 일격을 막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피터는 확실히 제2의 정상결전 이후보다 기량이 상승했군. 허나 아직 그 정도로는 부족하다 라고 소리친 뒤 미호크에게 달려들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피터의 전신을 뒤덮을 만큼 방대한 어둠이 피터의 움직임을 멈춰 세웠고, 피터는 당황하는 표정을 지으며 뒤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티치가 덩치에 걸맞지 않은 빠른 속도로 피터에게 접근하여 자신의 주먹에 배황색 패기를 휘감은 뒤 그대로 피터의 복부에 지진 펀치를 장렬하였고, 피터는 티치의 기습은 예상조차 하지 못했기에 무방비한 상태로 정타를 허용하게 되며 티치의 공격으로 인하여 갈비뼈가 모조리 박살나버리는 치명상을 입습니다. 티치는 피터를 기습하며 정타를 넣는데 성공한 뒤 제하하하하, 거대한이 때리는 맛이 있구만. 오로성 피터, 도신 류마가 되살아났다. 승부는 기운 것이나 다름없지. 네 녀석의 능력도 흡수해주마 라고 소리쳤고, 피터는 인상을 구기며 애송이가 세턴을 잡았다고 건방 떨지 마라 라고 맞받아칩니다. 피터는 티치에게 기습을 당한 뒤 피를 토해냈으나 이내 초회복을 사용하여 부상을 회복하였고, 피터는 티치를 노려보며 세턴을 잡았다는 소식은 들었다. 과연 데비디 존스의 후손인가? 그는 공백의 100년 당시에도 기량하는 실력자였지. 허나 모든 데비 일족이 그만큼 강하지 못했다. 니에비 록스티 지백도 결국 세계 정부의 앞에 좌절했지. 아직 지고의 경지에 오르지 못한 이 녀석은 결코 세계 정부를 무너뜨릴 수 없다. 그리고 분명 세턴이 죽은 자리에는 쾌이사가 있었지. 쾌이사, 아오키지, 금사자의 도움을 받은 것이라면 이 녀석이 세턴을 잡아낸 것도 기적은 아닐 테지 라고 말하며 티치가 쾌이사 등과 합세하여 세턴을 잡아냈을 것이라고 단정짓습니다. 하지만 티치는 그 당시 배황색 패기를 개방함과 동시에 기량을 폭발적으로 상승시키며 홀로 피터를 잡아냈던 것이고, 이는 티치의 강함이 피터의 예상치를 상회함을 의미합니다. 티치는 피터의 도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순식간에 점프하여 피터에게 다가간 뒤 클로우즈를 사용하여 피터를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피터는 꽤나 영리한 모습을 보이며 어둠어둠 열매는 결국 악마의 열매를 끌어당기는 힘을 가졌을 뿐 인간 형태 혹은 괴수의 폼이라면 충분히 저항할 수 있다 라고 말한 뒤 인간의 형태로 돌아가며 백호의 힘을 사용하지 않고 무장색 패기를 극대화시킨 뒤 티치의 어둠어둠 열매에 저항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피터는 채를 사용하여 순식간에 티치에게 접근한 뒤 자신의 발에 배황색 패기를 휘감은 뒤 티치의 안면을 강타하려 합니다. 티치는 피터가 자신의 안면을 노리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주먹에 지진을 휘감기 시작하였고 순식간에 방대한 양의 지진 에너지가 티치의 주먹으로 몰려듭니다. 그리고 그 순간 피터의 발차기가 티치의 안면에 적중했고 티치의 얼굴이 그대로 터져버립니다. 그러나 티치는 곧바로 세턴으로부터 강탈한 오로성의 권능을 사용하며 순식간에 얼굴을 재생시키는 데 성공하였고 티치는 웃음을 터뜨리며 제하하하하 이 얼마나 강대한 힘인가, 그 정도 공격은 간지러울 지경이군 이라고 소리친 뒤 곧바로 피터의 복부에 충격 해방을 장렬시켰고 바다 전체가 뒤흔들릴 만큼 강력한 충돌과 함께 피터는 치명상을 입으며 하늘 위로 구름이 보일 만큼 위로 날아갔고 피터는 전신이 으스러지는 고통을 입으며 피를 토해냅니다. 하지만 티치의 콤비네이션은 끝나지 않았고 순간 하늘 전체가 어둠으로 뒤덮이며 하늘마저 티치의 공간으로 변했고 티치는 순식간에 공중으로 튀어올라 암진 파멸을 사용하며 모든 것을 무로 되돌리는 어둠과 모든 것을 파괴하는 지진의 힘을 사용하여 피터를 파괴하였고 어둠과 지진이 피터의 전신에 휘감기며 피터는 엄청난 충격을 입으며 매우 높은 고도의 하늘에서 그대로 땅에 처박혀버렸고 마치 폭탄이 투하된 듯 엄청난 충격파가 크로스 길드의 본거지를 뒤덮습니다. 미호크는 티치가 의외로 엄청난 실력을 보이자 매우 당황하는 표정을 지으며 티치 이 정도로 강한 남자였나 라고 중얼거리며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나스로는 초대기철을 영국도로 변환시키며 류마에게 치명상을 입히는 데 성공했지만 이는 되려 류마의 승부욕을 자극하는 꼴이 되었고 류마는 이전에 보여주었던 여유로운 강자의 아우라가 아닌 사냥감을 눈앞에 둔 맹수같은 분위기를 풍기며 나스로를 향해 다가오기 시작했고 나스로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죽음의 공포가 심장을 조여오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나스로의 호흡이 길어지고 손이 떨리기 시작하였고 류마는 그 빈틈을 놓치지 않으며 순식간에 나스주로에게 접근하여 나스주로를 베어버렸고 나스주로는 류마의 움직임에 반응조차 하지 못하며 유효타를 허용하였고 순식간에 류마의 검이 나스주로를 베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나스주로는 류마의 움직임조차 제대로 읽어내지 못했고 류마의 참격은 나스주로를 제외한 그 어떠한 것도 심지어 먼지 한 톨조차 헛되이 베지 않았고 오로지 나스주로만을 베어내는 괴물같은 정교함을 선보입니다. 나스주로는 류마의 실력에 경악하는 모습을 보이며 롤로노와 조로는 강자들을 차근차근 꺾어오며 순식간에 기량을 폭발시키며 성장했다. 예로부터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방법은 목숨을 건 생사결이었으니 허나 도신류마 이 남자는 그간 적수조차 존재하지 않았기에 타고난 강함만으로 정점에 올라섰고 결국 도태되었다. 하지만 지금 이 남자가 롤로노와 조로라는 목표를 갖게 되었고 폭발적인 성장을 맞이한다면 대체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는 거지? 검은 수염의 적단 어쩌면 밀짚모자 일당보다 더욱 위험한 적이 될지도 모르겠군 이라고 생각한 뒤 곧바로 자신의 검 초대기철에 배양색 패기를 휘감은 뒤 원혼과 함께 배양색 패기를 방출하였고 나스주로의 참격은 무서운 기세로 류마를 향해 날아갑니다. 하지만 류마는 곧바로 하체의 밸런스를 집중시키며 자세를 다잡은 뒤 우울한 사람은 과거에 살고 불안한 사람은 미래를 살아간다. 허나 가장 평안한 사람은 현세에 살아간다 했거늘 롤로노와 조로라는 목표를 넘어서기 위해 난 후회 없는 현재를 보내며 최고의 미래를 만들고 과거의 후회를 지워내려 한다 라고 말하며 각오를 다진 뒤 자신의 트레이드마크 기술인 일합 참사를 사용하여 순식간에 나스주로의 목을 베어버리려 합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류마의 일합 참살은 나스주로의 참격을 분쇄시키며 나스주로를 향해 날아갔고 나스주로는 식은땀을 흘리며 저 공격을 허용하면 목이 날아갈지도 모른다. 도신 류마의 일합 참사를 정통으로 허용한다면 이무님의 권능으로도 재생시킬 수 없을지도 모르는데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매우 거대한 무언가가 날아와 류마의 일합 참사를 막아섭니다. 워큐리는 시키 크로코다일 도플라밍고를 격파하는 데 성공한 이후 견문색 패기를 극대화하며 섬 전반의 기운을 삼켰고 그 순간 엄청난 폐왕색 패기가 섬 전체를 뒤덮었고 이는 티치와 류마의 폐왕색 패기였습니다. 워큐리는 티치와 류마를 두고 갈등하며 어느 곳으로 지원을 가야 하나 고민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미지의 전력인 티치가 아닌 자신이 잘 알고 있으며 위험도만큼은 류마가 더 높다고 판단하며 류마의 폐왕색 패기가 느껴지는 곳으로 빠르게 이동합니다.
그리고 워큐리는 곧바로 무장 돈벽을 사용하여 류마의 일합 참사를 막아서는 데 성공하였고, 엄청난 굉음과 함께 류마의 참격과 봉이의 형태로 변한 워큐리의 몸이 충돌합니다. 그리고 워큐리는 살가죽이 벗겨지고 뿔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지만 결론적으로 류마가 나스조를 죽일 각오로 날린 일합 참사를 막아섭니다. 워큐리의 몸에서는 피가 뚝뚝 떨어졌지만 워큐리는 쓰러지지 않으며 자신이 왜 오로성 중 최강이라고 불리우는지 증명하였으며, 특히 방어력만큼은 압도적인 모습을 자랑합니다. 나스조로는 워큐리조차 치명상을 입은 것을 보며 자신이라면 일합의 목이 달아났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자신과 류마의 절망적인 격차를 실감합니다. 워큐리는 나스조로 결국 우려했던 일이 발생했군. 도신 류마가 부활하다니 말이야 라고 말했고, 나스조로는 마스와 케이사의 기척이 증발한 것으로 보아 마스는 케이사의 그 공간으로 끌려간 것 같고 피터 역시 마샬 티치의 기습을 받은 것 같더군. 상황이 매우 절망적으로 흘러가고 있네 라고 말했고, 워큐리는 표정을 구기며 검은 수염 해적단, 제 아무리 세턴이 없다곤 하지만 단신 해적단 주제에 오로성 전원을 압도하다니 라고 말합니다. 한편 류마는 자신의 공격을 막아낸 워큐리를 흥미롭게 바라보며 토프먼 왕국의 왕 워큐리, 그 기괴한 모습은 무엇이지? 악마의 열매의 힘은 아닌데 라고 물었고, 워큐리는 봉이의 모습을 말하는가? 이모님께 하사받은 권능이다. 아무래도 이 녀석에게는 이 모습이 더 익숙하겠지 라고 말한 뒤 곧바로 사람 열매 모델 사탄의 능력을 사용하여 사탄으로 변신합니다. 참고로 과거 워큐리, 나스조, 세턴은 합세하여 류마를 죽여버리는 데 성공했고, 이 당시 류마에게 가장 많은 데미지를 준 인물이 바로 워큐리였기에 어떻게 보면 류마에게 워큐리는 불구대천지 원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류마는 차가울리 만큼 침착한 모습을 보이며, 워큐리, 그날 이 녀석들이 날 죽인 것을 원망하지 않는다. 내가 패배한 이유는 수련이 부족했으며 지고의 경지에 올라섰다고 착각했던 오만이었기 때문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 지나간 나날을 후회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검사의 자세이거늘. 오늘 이 녀석을 베고 과거의 나를 넘어서겠다 라고 말한 뒤 흑도 슈스이의 배황색 패기를 휘감았고, 워큐리는 나스조를 바라보며 1대1로는 녀석을 절대 이길 수 없다. 나와 네가 힘을 합쳐 놈을 상대한다 라고 말했고, 나스조로는 자존심이 상하긴 했지만 별다른 방법이 없었기에 고개를 끄덕이며, 물론 헌데 아오키지 녀석이 개입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하네. 결정적인 순간에 몸이 얼어버리면 그것은 곧 패배로 이어지니 말일세 라고 말하며 방금 전 자신이 빈사 상태로 몰아갔지만 류마가 개입하며 끝끝내 마무리 짓지 못한 아오키지를 의식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버기는 티치가 류마를 부활시키는 것을 목도한 이후 조금은 놀란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는 데 성공하였고, 티치는 이미 전장으로 향한 후였습니다. 버기는 냉정하게 말해서 자신의 실력으로 오로성에게 덤벼드는 것은 자살 행위임을 잘 알았기에 차라리 부상자와 보물이라도 챙겨두자는 생각을 하였고, 곧바로 확성기를 집어든 뒤 크로스 길드의 천냥광대 버기님이시다. 이제 곧 내가 직접 전투에 나설 거다. 즉 이 섬이 붕괴할지도 모른다는 소리지. 크로스 길드원 전원은 지금 당장 배를 타고 이곳을 벗어나라. 배황색 패기로 인해 기절한 전우들을 챙기는 것도 잊지 말도록 이라고 소리쳤고, 정신을 차린 몇몇 크로스 길드원은 퍼뜩 정신을 차리며 쓰러진 동료들을 데리고 대피하기 시작하였고, 버기의 순발력 덕에 크로스 길드는 꽤나 많은 전력을 보존합니다. 그리고 훗날 검은 수염의 작전과 세계정부의 대결로 인하여 크로스 길드의 본거지가 완전히 수장되어 버리는데, 살아남은 크로스 길드원들은 버기가 섬을 수장시켜버렸다고 오해하며 버기의 위상은 더더욱 높아져 갑니다. 버기는 방송을 마친 뒤 곧바로 빠르게 날아다니며 섬을 수색하기 시작했고, 오로성에게 패배한 도플라밍고 크로커다일 시키를 발견하였고, 이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 기절한 상태로 개죽음을 당하는 것만은 막아냅니다. 그리고 버기는 오로성과 류마, 티치 등 전설적인 강자들의 대결을 지켜보며, 이건 뭐 개개인이 로저 선장님에 비견되거나 그 이상인 수준이잖아. 젠장, 세상에 괴물들이 저렇게나 많을 줄이야 라고 소리치며 경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티치는 피터와 미호크의 대결에 개입하여 순식간에 피터를 압도하기 시작하였고, 티치는 미호크에게 제하하하하 매눈, 이 녀석은 내게 맡겨라. 이 녀석은 곧바로 섬 중심부로 이동하여 도신 류마와 쿠잔을 지원해라. 힘을 비축해둬라. 곧 세계의 정점이 강림할 것이다 라고 소리쳤고, 미호크는 흠칫하며
세계의 정점이 강림한다고 그 말은 즉슨 이무 녀석이 나타나기라도 한다는 건가? 라고 물었고 티치는 물론 그 녀석은 섬을 자유자재로 오갈 수 있는 능력을 지녔을 것이다. 자신의 피조물인 오로성조차 순간이동을 하니 그 녀석은 결코 오로성 전원이 죽는 걸 지켜보지 않을 거다. 라고 말하며 이무의 의중을 정확히 읽어내는 통찰력을 선보입니다. 미호크는 티치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인정한 뒤 곧바로 섬 중심부로 날아갔고 미호크는 도신 류마 결국 부활한 건가 궁금하군. 도의 정점에 올랐다고 전해지는 그의 실력이 라고 말하며 검사로서 도신 류마에 대해 흥미를 느끼는 모습을 보입니다. 미호크가 섬 중심부로 향한 뒤 피터와 티치는 단둘이 남게 되었고 피터는 티치의 맹공을 받으며 부상 입은 자신의 복부를 어루만지며 검은 수염 벌레 따위가 신의 생각을 일그러들다니 라고 소리쳤고 티치는 웃음을 터뜨리며 제하하하하 이무 녀석도 결국 같은 인간이다. 남들보다 조금 더 산 영감일 뿐이라고 라고 대받아쳤고 피터는 발끈하며 샌드웜의 형태로 변화하여 티치를 향해 다가왔고 티치는 백호가 아니라 샌드웜이라. 그렇다면 어둠어둠 열매의 힘이 반감되겠군. 패기와 흔들흔들 열매로 잡아내야 한다는 건가? 세계정부 까다로운 능력자들이 많단 말이야 라고 말하며 여유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무는 아이기스와 함께 모니터를 통해 상황을 살피며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오로성의 폐색이 짙어가며 이대로 두었다간 오로성 중 한 명이 목숨을 잃을지도 모른다고 판단하며 자신이 직접 강림할 준비를 마칩니다. 그리고 이무는 아이기스 함께하겠는가? 라고 물었고 아이기스는 물론입니다. 태고의 전쟁 이후 입은 부상은 모두 회복되었으며 아발론 델피는 마리조아와는 달리 존재 자체가 극비이기에 침입자를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한 페르톤이 있으니 누가 와도 뚫어내긴 힘들 겁니다. 물론 변수는 존재하겠다만 밀짚모자와 혁명군조차 후샤마을로 향한 지금 이곳을 침입하여 감히 태고의 신을 부활시키는 의식을 방해할 인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고 이무는 곧바로 고개를 끄덕인 뒤 크로스 길드의 본거지로 워프할 준비를 마칩니다. 그리고 이무는 반드시 검은 수염 티치를 포섭하여 태고의 신을 부활시켜야 한다. 명심해라 아이기스. 무의 세계가 완성되는 그 순간 길고 길었던 3000년간의 전쟁은 종지부를 찍으며 세계정부는 그 누구도 막지 못할 철혈의 집단이 된다. 또한 지긋지긋한 이카와 디의 의지 또한 사라질 테지 라고 말하며 각오를 다지는 모습을 보였고 아이기스는 물론입니다 이분님. 세상은 언제나 당신의 뜻대로 돌아갈 것입니다. 신이란 본래 행하고자 하는 일을 조건 없이 행할 수 있는 존재이니 말입니다. 라고 말하며 아이기스 역시 이무와 함께 각오를 다지는 모습을 보였고 이무와 아이기스는 크로스 길드의 본거지로 워프할 준비를 마쳤고 이무는 안전과 비상사태를 위하여 본체가 강림하는 것이 아닌 오로성 중 한 명에게 빙의하는 방식으로 크로스 길드의 본거지에 워프하기로 결정합니다. 류마가 나츠로를 압도하는 사이 워큐리가 나타났고 워큐리는 곧바로 류마의 공격을 막아서며 존재감을 과시합니다. 류마는 워큐리의 기운이 타오로성과는 차원이 다르며 냉정하게 워큐리는 류마의 기준으로도 실력자가 맞았기에 꽤나 흥분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미소를 지었고 워큐리가 과거 자신의 목숨을 앗아간 원수라는 생각보다는 롤로노와 조로라는 목표로 다가가기 위한 성장통으로 여기는 진정한 무인의 모습을 보입니다. 류마는 아오키지와는 사실상 초면이었지만 티치의 편이 되기로 결정한 이상 아오키지 역시 동료로 인식하였고 류마는 얼음친구 무리해서 움직일 필요 없네 라고 말했고 아오키지는 어라라 처음부터 얕보인 모양이군. 뭐 당신 정도의 실력자라면 당연한 건가? 하지만 아직 누워서 태연하게 쉴 정도는 아니라고 라고 말했고 류마는 피식 웃음을 지으며 얕본 적 없네. 그대에게도 강자의 기백이 느껴지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류마는 견문색 패기를 통하여 잠시 후에 미래를 보게 되었고 류마의 전신에 소름이 돋으며 류마는 하늘을 바라봅니다. 류마는 이 익숙하고 불쾌한 기운 900년 전 그 녀석의 기운이 틀림없다. 과거에는 조이보이와 전쟁을 일으키기 전 힘을 숨겨두었는데 이제는 여과 없이 힘을 드러내는군. 그리고 이 느낌은 한 명에게서 풍겨지는 느낌이 아니다.
최소 오로성을 초과하는 괴물이 둘, 한 녀석이 이무 녀석이라고 가정하더라도 네로나 가문에 이토록 강한 녀석이 또 숨어 있었던 건가? 라고 말하며 아이기스의 존재를 모르는 류마는 또 다른 강자의 기운을 느끼며 조금은 당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류마는 결코 좌절하는 인물이 아니었고 다시 한번 자신의 검 흑도슈스이의 배황색 패기를 휘감습니다. 그리고 류마는 얼음 친구 하나 부탁하지. 나의 전력은 2도류, 저 녀석들 정도는 1도류로도 문제없다만 내가 본 미래가 맞다면 머지않아 네로나 왕국의 이무가 강림할 걸세. 또한 그에 준하는 실력자를 대동할 테고 하면 나 역시 목숨을 걸고 전력으로 부딪힐 필요가 있지. 진정한 검사는 검을 가리지 않는 법, 도의 형태를 한 검을 아무거나 구해주게나. 라고 말하며 류마는 아오키지에게 자신의 전력인 이도류를 사용하기 위해 검 하나를 구해달라고 부탁하였고, 아오키지는 대답할 틈도 없이 곧바로 크로스길드의 본거지를 수색하러 떠나갑니다. 아오키지는 매의 눈은 흑도 요루만을 사용하지만 분명 검사들은 많은 검을 구비해둔다고 들었다. 또한 버기 녀석은 고가의 사치품을 모으니 명검을 수집해두었을지도 모르고 크로스길드의 본거지를 뒤져보면 분명 검 한 자루쯤은 구할 수 있을 테지 라고 생각합니다. 아오키지는 류마에게 새로운 검을 주기 위해 빠르게 크로스길드의 본거지를 뒤지기 시작했고, 버기는 온갖 재물을 수집하는 취미가 있었으며 황금과 보물, 명검 등을 전략적으로 비축하는 인물이었기에 크로스길드 본거지에는 꽤나 많은 검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오키지는 진짜 류마의 말대로 아무 검이나 구해준다면 자신들이 전쟁에서 패배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고,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가장 좋은 검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오키지는 어떠한 검에서 알 수 없는 기운을 느꼈고 곧바로 황금들을 던져버리며 황금 속에 묻힌 검 한 자루를 꺼내듭니다. 그리고 그 검은 푸른색을 띤 도의 형태를 하고 있었고, 검의 문외한이었던 아오키지조차 척보아도 명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오키지는 곧바로 그 검을 손에 쥐려고 하나 그 순간 아오키지는 엄청난 두통이 밀려오며 주저앉았고, 크로스길드의 본거지에는 신의 저주를 받은 유품을 건드린 자, 그 역시 신의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구슬픈 저주와 같은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하지만 아오키지의 패기는 상상 이상으로 강했고 고작 요도 따위에 물러설 남자가 아니었고, 아오키지는 곧바로 요도를 집어듭니다. 그리고 기이한 기운이 아오키지를 감싸나 아오키지는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 이에 저항한 뒤 그 검을 자신의 품에 찬 뒤 곧바로 류마에게로 돌아갑니다. 한편 미호크는 티치의 명령을 받아 아오키지와 류마를 지원하기 위하여 섬의 중심부로 이동 중이었고, 아오키지와 딱 마주치게 됩니다. 미호크는 쿠잔, 설마 벌써 전쟁이 끝난 건 아닐 테고 이 녀석은 여기서 뭘 하는 거지? 라고 물었고, 아오키지는 어라라 매눈 오래간만에 보는군. 이 녀석과 나는 인연이 짙군. 정상결전에서부터 항상 같은 편이었으니 말이야 라고 말하며 아오키지답게 능글맞은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미호크는 익숙하다는 듯 아오키지의 농담을 가볍게 무시한 뒤 도신 류마는 홀로 오로성과 대치 중인가? 제 아무리 그자라도 오로성 2인 이상은 위험할 텐데 라고 물었고, 아오키지는 그는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도신 류마가 내게 검 한 자루를 구해달라고 부탁하더군. 이 녀석도 검사이니 이 검을 잘 알테지. 내가 쓸만한 검으로 주워온 건가? 라고 물었고, 푸른색을 띤 도의 형태를 한 요도를 보여주었고, 미호크는 조금은 놀란 듯한 표정을 지으며 최고의 검을 가져왔군. 흑도 요루와는 형태 자체가 달라 내가 쓰는 류의 검은 아니다만 그 검은 오로성 나스주로의 초대 기찰과 맞먹는 최상급 요도다 라고 말해줍니다.